생리학상 수상 업적 해설 강연을 해주실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노벨상 해설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소 같은 남자 김대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이 웃으셨는데요. 그 산소 같은 하면은 뭔가 꼭 필요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산소 같은 학생, 카이스트에 꼭 필요한 우리 산소 같은 연구 부총장님도 오시고, 예, 많은 분들이 여기 산소 같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노벨상이 마침 우리 몸이 어떻게 산소를 느끼고 반응하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 세 분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연구한 결과들과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이런 산소에 대해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참아보세요. 뭔가 좀 답답한 게 느껴지시나요? 예, 그거는 이제 뇌가 느끼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숨을 안 쉬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데 숨을 계속 안 쉬게 되면은요, 우리 세포가 죽습니다. 점점. 예, 그래서 우리 세포도 산소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우리 세포가 몸에 있는 세포가 어떻게 산소를 인식해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과연 산소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냐, 이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보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예, 공기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 그래서 에드가 보일이라신 분이 사실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진공 펌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공간에, 특정 공간에 공기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개발하셔가지고, 이분이 실험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새를 넣고 공기를 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가 처음엔 퍼석퍼석거리다가 나중에 죽더라. 그래서 공기에 뭔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실험을 하신 거죠. 좀 화학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호기심도 많지만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를 빼가지고, 근데 새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과학을 일반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개구리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실험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다. 그게 산소죠. 예, 그래서 그 실험 결과 이 사모님께서 좀 그걸 잔인하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이혼을 하셨다는, 이제 그런 집에서 계속 동물 이 학대 실험을 하니까 이혼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요. 먼저 이 산소가 어떻게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이 분자와 분자 간의 그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원자와 원자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구성하는 그 전자의 에너지를 생명체가 뽑아서 써야 되는데 그걸 뽑아서 쓰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세포 내 소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토콘드리아 이 막에 단백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음식물에서 뽑아낸 전자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안쪽에 있는 프로톤 있죠. 프로톤 이온을 바깥쪽으로 퍼내는 역할을 해요, 계속.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다 쓴 이 산소를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가지고 물로 변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산소가 여기서 쓰입니다, 제일 끝에.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요. 마치 여기 수력 발전을 할 때 보면은 왜 물의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서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그 전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전자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이 프로톤 농도 구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톤이 바깥쪽에 굉장히 많게.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힘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인 생체 에너지인 ATP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프로톤이에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에너지로 프로톤을 많이 바깥으로 퍼내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게 ATPase라는 단백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터빈이 돌아가죠.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프로톤입니다. 그래서 터빈이 돌아가면서 밑에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레방앗간에서 찍어내듯이 우리의 생체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교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힘으로 요 밑에 달려 있는 이제 효소가 결국에는 이렇게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톤 위치 에너지로 이 터빈을 돌리고 ATP가 계속 생성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런 산소를 갖다가 항상 부족할 때도 있고 뭐 충분할 때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세포가 반응하는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단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사실은 호흡을 하면은 그 폐에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세포로 각각 다 산소를 전해줄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적혈구 숫자가 산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약에 산소가 부족해서 장기가 약간 손상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야지만 산소를 잘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인자를 그 에리스로포에틴이라고 해서 EPO라는 단백질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생물학자들이 이제 단서를 잡은 거죠. 이 EPO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관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산소를 인식하는지를 잘 알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이제 밝힌 과학자가 그렉 세멘저라고 존스 호킨스 의대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뭘 밝혔냐면은 이 키드니 우리 신장의 세포가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많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히프원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히프라는 거는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팩터라고 해서 저산소 상태에 의해서 발현되는 단백질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렉 세만저 박사님이 이 히프원 단백질이 결과적으로 이 산소를 갖다가 디텍션을 한다. 그래서 산소가 없어지는 거를 디텍션을 한다. 그걸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 저산소가 부족한 상황은 이 암과 같은 이런 질환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암은 계속 세포가 분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스가 커지게 되면은 안쪽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수혈이 필요합니다 하는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이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혈관이 뻗어나가 가지고 이 암이 혈관에서 산소를 무한으로 공급받으면서 더 크게 자라는 거죠. 이게 암세포가 자라는 방법인데요. 또 다른 연구자들이 이거는 유전적인 암 질환입니다. VHL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 이름인데요. 이 암 환자들은 유전병인데 온몸에서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0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시는 그런 위험한 암입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카일린이라는 그 다나 파버 캔서 센터의 카일린이라는 박사님이 어떻게 이 앞에 그 유전 질환이 그런 무서운 암을 만들어내는지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봤더니 그 폰히펠린다우 VH1이라는 유전자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VH1이라는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더니 이게 산소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히프원 알파라는 단백질이 산소가 많게 되면은 여기 OH가 붙었죠. 하이드록실레이션이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그 VHL이라는 단백질이 붙어서 이 히프원 알파 단백질을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이게 세포 내에도 프레테오점이라는 약간 쓰레기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단백질을 계속 없앱니다. 근데 그냥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 유비키틴이라고 해서 요 유비키틴이라는 이런 케미칼이 붙게 되면은 얘는 없애야 되는 단백질이구나 하고 계속 없애요. 근데 이런 신호를 만들어주는 게 요 녹색 VHL 단백질인 거예요. 근데 암 환자에서는 이 VHL 단백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프원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마치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를 공급해다오. 그래서 혈관도 생기고 막 세포 분열도 많이 하고 산소가 없는 상태의 그런 글라이콜리시스라는 방법으로 에너지도 생산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카일린이라는 박사님은 어떻게 이 히프원 알파의 레벨이 조절되는지를 결국에 밝혀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산소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히폰 단백질이 세포 안에 많이 없으세요. 없는 이유는 현재 VHL 단백질이 충분해서 이 히폰 알파가 생기는 족적 없애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피터 레클리프라는 박사님은 옥스퍼드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렇다면 히폰 알파가 세포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걸 잘 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폰 알파는 유전자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DNA에 직접 작용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를 발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걸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유전자를 발현을 시켜가지고 혈관도 만들고 대사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적혈구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폰 알파라는 단백질이 어떻게 산소의 그 양과 연관이 있고 이렇게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이제 밝힌 새 과학자가 되겠죠. 근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거냐면 1992년에 레클리프 박사님이 처음으로 이 히프 단백질이 어떻게 유전자에 작용을 해서 이 세포의 그 피지올로지를 조절하는지를 밝힌 논문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게 리젝션 레터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냈는데 이게 너무 좀 과학적으로 증거가 좀 내가 볼 땐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리젝션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네이처에 논문을 내서 리젝션을 되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그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항상 좋은 이런 과학적인 발견 뒤에는 훌륭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질문으로 제가 서머리를 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그 닥터 세만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소가 부족할 때 적혈구가 많이 생기는지 이제 그걸 궁금해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에 히프온이라는 단백질이 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자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을 밝히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닥터 레클리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도대체가 이 히폰 단백질이 어떻게 EPO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보니까 이게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 히폰 단백질이 붙어서 EPO가 단백질인데 이걸 갖다 발현하는데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혔고요. 끝으로 이제 닥터 카일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히폰이 산소에 의해서 조절되는가?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높을 때 히폰 알파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산소가 높을 때는 히폰 알파가 없다가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할 때 이 히폰 단백질이 나와서 그것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다양한 피지올로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 제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산소호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지금쯤이면 이게 산소를 활용을 해서 ATP가 만들어지고 내가 산소가 충분하니까 아마 히폰 단백질은 좀 줄어들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